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해서 고등학교 2학년 타자, 아이고, 진짜. 이번 주까지 해서 고등학교 2학년 타자 아마 설득하는 글쓰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파트, 설득하는 글쓰기 다음 파트 뭐야, 건의 전까지 여튼 나가고 아마 이번 주 내로 전체 시험법의 진도는 다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쉽다 보니까 아마 공부하기는 수월할 텐데 그만큼 실수를 줄여야 돼요. 정말 지루한 반복과 반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설득하는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설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연결이 왜 끊겼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금방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느냐, 뭐 논설문, 그리고 건의문, 그리고 선언문, 그리고 광고문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설득하는 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때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독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설득하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당하고 공정한 믿을 만한 논거를 마련하고 맥락을 고려한 설득 전략을 알맞게 사용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설득을 위한 논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직한 근거다라는 거죠. 논리적 근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자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녀석이죠. 일반적으로 사실 논거 그리고 의견 논거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 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통계 자료, 설문조사 자료, 실험 결과, 역사적 사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녀석이고 우리가 이제 의견 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화자나 필자가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의 점을 밝혀야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뒷받침하는 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논거를 제시를 하려고 한다면은 수집한 논거의 성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있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논거를 제시할 때 설득력을 얻으려면 독자의 요구라든가 관심사,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주장임에도 논거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는 거는 독자가 지니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집한 논거를 이제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요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요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보인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집한 논거 중에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논거를 선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타당한 논거인가? 이거는 보편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요거는 그 편파적이지 않은가? 즉,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출처가 믿을 만한지를 따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신뢰성과 관련되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당한 논거인가? 주장과 관련이 있으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갖춘 논거를 의미한다. 객관성을 갖추었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소용될 수 있는 논거이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A형, B형 친구들은 요렇대요. 요즘은 MBTI로 나오겠죠. MBTI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ENFJ거든요. 가장 요즘 유행하고 아무리 뭐 그렇다 한들언정 요걸로 사람의 성격을 딱 분류화하고 유형화해가지고 나타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객관성이 일단 굉장히 부족한 논거다. 이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다음, 공정성과 관련된 공정한 논거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간 논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보다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림 보이시죠? 다른 입장과 함께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잉 연결 시대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인터넷 통신망의 부작용만을 논거로 제시한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필자가 주제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느낄 것이고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근데 A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반대되는 주장은 B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쓸 거예요. A라는 주장에 대해서 글을 쓸 건데 여기 있는 B를 절대 고려하지 않고 A만 쓸 수는 없어요. B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도 같이 들이면서 오히려 B를 반박하면서 일정 부분을 수용하되 가장 내 의견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박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 부분들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무조건적으로 자기 혼자의 입장만을 따지면은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간접 광고, 우리 흔히 PPL이라고 하죠. 이런 PPL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물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단 하나도 없고 그저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오히려 보면은 잠깐만 이런 것들 읽으면은 기본적으로 어, 어떤 장점도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공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PPL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A에 대한 입장, B에 대한 입장, C에 대한 입장, D에 대한 입장을 소개를 해두고 그 중에서 얘가 제일 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접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성으로 이거 아니 이 논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사실은 글을 쓸 때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라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요. 예를 들어 주장을 드라마 속 간접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친 간접 광고는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몰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또한 간접 광고 때문에 드라마 시청을 포기하게 됐다고 한다. 과도한 간접 광고는 곧 드라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한다. 물론 부족한 드라마 제작비를 채우기 위해 광고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제작진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악영향, 광고주와 시청자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어때요? 이 주장을 하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제작진의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로 이 흐름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반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바로 공정성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믿을 만한 논거인가? 이건 신뢰성이죠. 굉장히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검이 있는 것인가? 의견 있는 화제나 필자가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 혹은 출처가 분명하냐? 출처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은 결국 논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타당성은 그런 논거에 담긴 생각이나 의견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공정성은 논거의 내용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맥락을 고려하여 설득 전략 사용하기예요. 아까 전에 한번 언급했던 건데 독자와 주제, 글의 유형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고 재미있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녹음으로 보시는 사람들을 독자로 하여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이런 희생하거나 봉사한 일을 떠올릴 수 있는 어휘나 문구를 사용하여 효심을 자극하며 설득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제를 고려하는 것도 적절한 설득 전략입니다. 과식을 하지 말자라면 과식을 하면 어떤 병에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터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신문 사설 같이 긴 글 쓸 때, 광고문처럼 짧은 글 쓸 때 당연히 다 달라지겠죠. 매체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질 거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 방법, 비유, 서리법, 이중부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고, 서리법은 이중부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인데 너무 자주 사용을 올려줬다가 글을 이해하는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우리가 앞서서 그 연설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연설에 나타나져 있는 전략 중에는 인성적 전략, 이성적 전략, 감성적 전략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설득하는 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인성적, 이성적 전략을 많이 사용할 건데 어떤 호소를 하는, 설득하는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감성적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우리가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